장군 TV의 박현목입니다. 오늘은 좀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리더십이 발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찍기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그동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박정훈 대령 재판장에 거의 빠짐없이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석을 하던 도중에 어떤 한 50대 후반 되는 여자분께서 군복을 입으셨는데 대위 군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몇 번 이래 그분을 뵙게 됐는데 계속 그분이 군복을 입고 나오시길래 하루는 우연히 이제 재판장에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왜 이렇게 군복을 입고 다니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윤경현 대위 어머니라 그러면서 윤경현 대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윤경현 대위에 대해서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라 해서 제가 쭉 한번 쳐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정훈 대령 그 이제 1심 무죄가 판결되고 나서 그 어머니로부터 윤경현 대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윤경현 대위가 순직 처리가 되지 않고 보험부에서 순직 처리가 기각됐다고 그러면서 행정심판 청구를 우리 장군님께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그 다음날 제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그 윤경현 대위 관련된 서류들을 정말 큰 백에다가 엄청나게 그 많은 양의 분량의 그 서류들을 놓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한 사정들을 다 듣고 그 서류들을 찾아보고 전부 다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윤경현 대위 어머니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자식에 대한 그 어떤 애절함이 있었으면 참 제가 찾아도 못 찾을 자료들을 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해보니까 윤경현 대위가 학사 출신 장교로서 화학병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사 출신 장교로서 인관을 해서 화학병과 그 초급반을 받으면서 자기들 동기들 중에 1등을 했습니다. 초급반 1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구사단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구사단에서 소위 중위로 있었죠. 그러면서 모든 그 훈련이나 그 다음에 측정 이런 데서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사단장 표창 3번, 연대장 표창 3번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중소위 시절에 대한민국 장교들 중에 중소위 시절에 사단장 표창 3번, 군단장 표창 연대장 표창 3번, 그 다음에 1등에서 교육사령관 표창 1번 이런 표창을 받은 장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우수한 그 역량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경현 대위가 중대장 교육을 마치고 OEC, 소위 말해서 OEC죠. OEC를 마치고 5호 군지사령부 화생방 물자장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2018년도 2월 말이었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위에 과장, 여군 과장이었습니다. 소령이죠. 소령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질책과 지적을 받으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던 것 같아요. 윤경현 대위 일기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해 2018년도 윤대위가 2월달에 가서 있는데 2018년도 10월에
그 과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후임 과장으로 온 사람이 전임 그 여군 소령의 남편인 그 남군 소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대희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들을 듣고 한 3일 동안 윤대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압박을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대희가 그 전임 과장의 남편 그 소령이 복직된 지 3일 만에 그 법무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군지 사령부 법무부를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면담을 요청해서 전임 과장 여군 소령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질타를 많이 했다. 질타를 많이 했다.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 폭설이 있었다. 소령의 후임자인 그 남편도 자기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병원 진료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당직 근무 다음날 취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런 등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시에 이 내용을 들은 군 검사는 윤대희에 대해서 상당히 윤대희가 말한 내용은 문제가 있다. 듣기만 해도 이건 큰 문제다. 그랬는데 그 상급자들이 과장들이 욕설도 하고 압박을 가하고 질타를 하고 그래서 윤대희가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내용을 듣고 이거는 정말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할 정도로 그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자기는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군검사가 윤대희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듣기만 해도 참 사실일까 정도 이 사실이 맞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군지사령관, 참모장, 그 다음에 대령인, 보급처장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가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사령부에서는 그 당시의 과장을 불러서 현 과장을 불러서 대충 이야기를 좀 듣고 동생같이 잘 대줘라 하는 이러한 어떤 식의 그 충고만 하고 끝났습니다. 윤대희에 대해서는 가끔 잘 지내느냐 하는 식의 그 어떤 안부성 확인만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령으로부터 계속 앙심을 품고 소령이 너가 나를 감히 대의가 소령을 갖다가 법무부에 가서 그 밀고를 해 이런 앙심을 품었는지 윤대희에 대해서 평정도 경고 평정을 주고 그래서 그 결과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나중에 결국 그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은 현역 복무 부적합 그 심의를 받게 되면 장교로서 그 자존심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고 부대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안을 놓고 이제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됐죠.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윤대희는 일찍부터 결혼을 했던 와이프하고 18년도 그 7월달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혼을 해야 또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만나게 돼서 하다가 19년도 10월달에 또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윤대희가
19년도 12월 23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수사기관에서 와이프와 헤어진 것이 계기가 돼서 그것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그 부대 업무 관련돼서는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고 해서 이번에 순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쭉 놓고 보니까 최초에 윤대희가 법무부에 달려가서 전임 과장과 현 과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실토했을 때 그 지휘부의 사건 처리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군생활 많이 하면서 기무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돌아봤는데 저희 그 경험사항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윤대희는 대의로서 직속 상관인 소령에 대해서 법무부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그 마음이 절박했기 때문에 좁은 그러한 조직에서 자기가 나중에 일어날 후유증까지 다 생각해서 가서 실토를 다 해버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욕설을 하고 질타를 하고 억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요즘 군대에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 군검사가 이 내용을 들은 군검사도 사실일까 의심할 정도로 이런 심한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지휘부에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휘부에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면담하고 그 다음에 해당 과장한테 동생같이 잘 대해주라 하는 소극적인 조치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또 군내 후배들한테 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지금 이제 군을 떠나는 지 조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 의견을 좀 듣고 싶다 했더니 당연히 이거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실을 밝혀서 문제가 있으면 해당자를 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윤대희를 다른 데 전출 보내든지 분리 조치를 해서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서 부대에 약간 불미스러운 잡음이 일어나면 부대가 조금 시끄러워지고 외부로부터 부대가 좀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그러한 마이너스 요소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오군지 사령관 그 밑에 참모장 보급처장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직시해서 당시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확고하게 했더라면 이 윤대희가 희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대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 서류를 다 제출해낸 상태입니다. 제가 레포트를 직접 작성하고 앞으로 만약에 심의가 있으면 제가 가서 정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리더십에 있어가지고 지휘관이나 그 밑에 있는 참모들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을까? 저는 상당히 지금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들도 다 전역을 하고 군에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분들이 정확한 조치를 했더라면 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리더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영역을 보호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좀 미래를 생각해서 과감하게 그러한 것을 파헤쳐 가지고 사건을 종결짓고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서 또 잘못이 있으면 사령관으로서 잘못이 있으면 사령관 자기가 책임질 생각을 하고 그것을 조치를 해서 다 미래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오군지 사령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또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상황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좀 위신이 좀 깎인다고 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시키고 약간 비틀고 왜곡시키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해서 오히려 더 사건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리더십은 이러한 사건이 났을 때 정확하게 작동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불필요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평가가 그러대요. 왜 싸우느냐?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싸운다.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러는 것인지 그야말로 싸움에만 몰두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얼마 전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났던 그걸로 인해서 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윤경현 대위를 보면서 정말 리더십은 정확하게 작동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